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주가 빠지니까 안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보면 뭐 욕도 쓰고 별 다네요.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을 직시하지만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뚫고 나가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뒷걸음질 친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예전에는 이렇게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차피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부딪혀가지고 극복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뭔가 굴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책을 자주 읽어보나요? 종종 읽어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데일 카네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특히 보면은 그 사소한 일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 사소한 일, 이 속상해하거나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보다 사소한 일이나 상상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고민을 해요. 보면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보면은 자신의 생각처럼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겪기도 전에 벌써부터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으면은 절대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돼. 바빠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게 본업과 생업에 좀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너무 한량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또 관심을 갖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사람들은 그 걱정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그 두려움과 행동에 대한 그 리스크 등 그 사람은 그 여유로울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진짜 여유로울 때가 가장 걱정 많이 하고 쓸데없는 잡생각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항상 어떤 일에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해라. 그 바쁘게 움직이면은 몰입되고 몰입은 또 걱정을 가져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 그런가? 그리고 이게 나한테 일어날까? 한번 그 평균율의 법칙을 한번 따라보세요.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으로 아주 이상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상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걱정을 한 적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이럴 때는 그 평균율의 법칙을 따라보는 거예요. 평균율. 벼락에 맞을까 걱정하고 납치당할까 봐 걱정하고 하여튼 그래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과연 평균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일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에는 그 불가피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어려워도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폭락은 폭락하는 거고 횡보하는 거야. 또 상승할 때 상승하고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알겠죠? 하여튼 불안하고 어려워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협력해야 한다고 데일 카네기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체념할 수 있는 태도도 인생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발 과거의 실수. 이건 어디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더라고요. 보니까 얽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과거의 실수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교훈을 넣는 거예요. 교훈을 얻자.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훈. 얽매이는 순간에 자기 비하, 자책 이런 게 따르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을 하더라.
걱정을 사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성장 동력일 뿐이야. 하여튼 현재도 뭐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뭐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거면은 따라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 투자를 못 하는 것보다는 약간 소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범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꾸준하게 매수하는 분도 있더라고. 난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하게 존경스러워요.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주든 두 주든 간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아냥거리더라고. 야, 더 빠질 텐데 뭐하러 삽니까? 더 기다릴 거다. 지금 사지 않을 거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그런 소리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야 뭐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든지 말든지 하겠지만은 본인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꾸준히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량 채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 더 떨어지면 살 거다. 더 떨어지면 살 거다. 결국 떨어져도 못 사. 왜냐? 더 떨어질까 봐. 또 올라가면 옛날 떨어지는 생각만 하는 거야.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상승할 때 또 놓치는 거야, 기회를. 분명 놓칩니다. 왜냐? 이게 매수하는 습관이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매수 절대 못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 그때 돼서 아니 그때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응? 뭐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그렇게 떨어진 사람 떨어져가지고 산 사람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 예전에도 그랬잖아. 뭐 6만 전자 간다, 5만 전자 간다. 5만 전자 가면 몰빵할 겁니다. 지금 5만 전자한테도 몰빵 못 하잖아. 지금 더 떨어질까 봐. 4만 전자 가면 몰빵한다? 어린 반프로치 돕는 소리예요.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응? 이 매수도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도 자신감과 용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그냥 겁만 먹고 있는 거야. 계속 겁만 먹고 다른 사람들 보는 거 보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겠지. 저 사람 왜 사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한심한 거예요. 보면은 본인은 맨날 그 생각만 하다가 언제 살 건데 도대체 저점 알아? 저점 몰라요. 아무도. 응? 아무도 몰라. 뭐 코스피 2700이 저점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뭐 증권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맞춥니까? 지금 2200까지 떨어지는 방법인데 아무도 못 맞추잖아. 뭐 슈퍼 개미니 뭐 주식의 전문가라든지 뭐 애널이든지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뭐 전업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전업 투자자도 지금 막 손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얘들은 그냥 솔직히 얘들도 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자기 주식 투자 못하게 돼 있잖아. 법으로. 그래서 안 돼. 더 모르지. 실제 전문가들, 실전 전문가들도 상당히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 존버야, 존버. 이 존버 정신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존버 정신.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버 정신. 재밌는 글이 있네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분은 7월 15일 이후 이재용 사면 소식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7월 15일 이후. 예전에 제가 5만 3천 원까지 하강한다고 할 때 다들 저를 보고 비웃었죠. 연말에 보수적으로 보면은 7만 5천 원, 크게 보면은 8만 5천 원까지 정점 찍고 내년 상반기에 또 대폭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뭐 예언가 수준이네. 예언가 수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어. 난 이분을 뭐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네요. 보니까. 주관이 뚜렷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하여튼 자기만의 그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뭐 이분처럼 하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하든지 독특하게 하든지 개성 있게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누구 말 믿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